강쌤입니다. 오늘은 4단원에서 3, 서양 문물의 수용 중에서 이 서양 문물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서양 문물의 수용에서 우리 이제 나오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유경공원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외국인 보이시죠? 그죠? 유경공원이라는 단어는 육성한다.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라는 뜻에서 그 당시 이제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이제 전 교과목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근대 공립 교육기관 중에 서구 문물을 가르치는 첫 번째 학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이제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서양 세력들의 그에 따른 어떤 문물들의 어떤 수용,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맥락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 세 번째는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씩 먼저 서양 문물의 도입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과 의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여러분 155쪽, 그리고 프린트는 40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양식 생활 방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의복이 기본이겠죠, 그죠? 서양식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복이 등장하는 거죠. 양복 또는 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장,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했는데, 그 머리는 또 유교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이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잖아요, 그죠?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해서 단발령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결국 이런 단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시계의 사용인데요. 우리가 시간, 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의 달력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얻어오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로는 조선이 4대 의례를 폐지하고 드디어 1895년 우리가 을미개혁 때 단발령 실시하고, 그리고 양력을 사용하면서 연호도 건양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을미개혁 일환으로 양력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음력 11월 17일이 1월 1일이다 선포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5일, 음력 45일이 사라져 버리는,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건 일본도 청에서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꼭 체크해 주세요.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태양력이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각 해당 시기랑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조선은 아까 얘기했던 을미개혁 이후로,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로 순원이 중화민국을 이제 수립하면서 드디어 근대식 시간적 개념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시간이라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빠르게 정착하게 된 배경은 요것들의 활용이었어요. 일단 철도라는 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기차가 오는 종착과 이제 출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계가 보편화되고, 또 학교도 몇 시까지 등교해라, 몇 교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도 오픈 시간과 이제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일상용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다시피 이 시계를 보는 광고도 있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계를 이제 광고하는 이런 이제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각종 인쇄물에서 등장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의거를 할 때도 이런 시간의 중요성은 되게 있었겠죠, 그죠?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윤봉길 의사가 훈코 공원 도시락 폭탄 던지기 전에 이게 시계를 막 교환해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이거 이제 시계가 이제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에 남아 있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전기가 사용이 됐어요. 1887년에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등이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전기와 관련된 이권들은 어디와 이제 관련이 있었냐면, 우리 전기하면 이제 생각나는 발명가 누가 있어요? 에디슨, 그죠? 미국이었어요, 미국. 테슬라나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막 직류나 뭐 병렬 전기, 교차 전기인가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제 막 전기 회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영사였던 알렌이 그 이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회사가 한성전기 회사였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 전차라든지 전화라든지 전신이라든지 이런 전기의 전자가 들어간 것들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이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사진 이런 것이 등장했는데, 특히 단발용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잘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머리가 자르기 전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 처음에는 사진이 뭐 영혼을 훔쳐간다라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 찍기를 꺼려했지만, 단발용 이후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단발을 한 이런 계아파들의 인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계아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요 사람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교과서에서 줄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 펜 굵기를 좀 더 줄여야겠다. 8, 오케이. 됐어요. 자, 서양 문물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옷과 머리 대신에 서양식 복장과 단발을 하는 것이 개화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시계가 일상용품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시간으로 하는 서양식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거라 했었죠, 그죠?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각 태양력을 사용한 시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일본은 1873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는 을미개혁 이후인 1896년,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수립되었던 신의 혁명이 있었던 1912년 이후로 결국 이제 양력의 채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근대 도시의 형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도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관문이 되었던 괴양장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근대 도시가 자주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조계가 등장을 했겠죠. 이 조계는 외국인들이 이제 거류하는 거류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거류지라고 하면 뭐랄까요? 그냥 이거는 이제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동네라는 뜻인데, 이것이 조계로 설정이 됐다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쌤이 지금 는한 건데,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거류지가 더 큰 개념이에요. 조계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외국인의 자치를 허용하고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땅이지만 이곳은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의 법령이 작용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조계지라고 하면 중국의 상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계지들이 있지만, 자, 가장 대표적인 조계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이죠? 중국인 거주 지역과 공공조계, 프랑스 조계로 이렇게 분리가 됐거든요. 우린 프랑스 조계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활용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제에 들어갔던 이유는 일본의 감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이곳은 무슨 지역이니까? 프랑스의 취해복권 지역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임시정부가 들어와 있는 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임시정부 세력들을 색출해서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하는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외교적인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이 프랑스 조계지에서도 녹록하지만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개항지 요코하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코하마는 뭐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이제 개항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자세한 이런 사연들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가나가와 우리가 기억나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 때 개항했던 5개 항구 중 하나죠, 그죠? 이 바다를 메워서 이제 건설한 게 바로 요코하마입니다. 지금 현청 소재지는 요코하마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조개지 이제 개항장에서는 외국인과 일본의 거주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어떤 거주지가 이렇게 발달이 됐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또 최초의 이제 일본 초토가 건설이 되면서 더욱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역시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인천 등이 유명한데 우리 또 큰 도시라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어디예요? 한성. 우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조약 체결에 따라서 외국인 거주를 허용하게 되면서 대한제국 때는 황성, 일제시대는 경성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위치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시 안에는 서양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계가 있었다는 거, 그죠? 이 조계라는 곳은 취해복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조계가 거류지가 형성된 지역을 와이탄이라 불렀어요. 와이탄. 왜? 바깥 이제 외국 외자를 써서 그래서 이 와이탄 지역은 지금도 되게 유명한 이제 번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하이에. 그죠? 그래서 상하이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모다 하코다테를 시작으로 우리 이제 미일화친 조약 때 개항되었던 곳이죠, 그죠? 개항장에 각 이제 외국인들의 거류지가 형성이 되었다, 그죠? 특히 이제 도쿄를 근대 도시로 탈바꿈 하려는 계획에 하에서 긴자 들어봤죠, 그죠? 서양식 거리를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부산, 인천을 비롯한 개항장에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이 되었어요. 왜 지워졌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성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황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경복 이제 대한제국기에는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화되면서 경성으로 탈바꿈되며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까지.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철도입니다. 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철도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물자를 인구 이동을 빠르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이제 그런 근대화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문물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서양 열강들이 이제 침략의 도구로서 이것을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목적 자체가 불순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철도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에요. 말 그대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선인데 경인선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국기는 일본 국기인가 알겠는데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알겠어요? 네, 미국 국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의 부설권은 원래 미국이 샀었는데 그 미국의 철도 부설권을 나중에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매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는 일본이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철도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철도라 할 수 있는 경의선. 경의선이라면 지도 한번 볼까요? 한성부터 신의주, 의주까지. 그 다음에 경부선,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대표적인 이제 철도도 일본이 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한 이유는 이 러일 전쟁 때 이 철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이제 막 빠르게 깔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것. 거기서도 우리가 이 침략의 도구로서 철도가 이용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주변의 토지는 그냥 약탈해 가고 또 그래서 일병들은 이 철도를 파괴하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철도 파괴했다는 이유로 일병들을 처형하는 이런 사진들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죠, 그죠? 그다음 중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강의 이런 침략적인 접근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제 이런 크리스트교 전파가 더 빨리 된다는 거 그리고 풍수지리적인 문제로서 철도를 까는 것 자체가 산을 뚫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철도는 역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발달돼 있는 상하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국가가 철도 부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맡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청일 전쟁 이후로 청일 전쟁 이후로는 이 철도 부설권이 이제 서양 열강에게 강탈되면서 결국에는 신축조약 이후로는 이제 열강의 철도 장악이 거의 대다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서울, 인천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였고요. 그죠? 그러면 일본은 가장 먼저 철도가 이루어진 곳이 아까 어디라 했어요? 네, 요코하마를 했었죠. 요코하마. 그래서 최초의 철도가 부설이 되고 그리고 1905년에 동서를 관통하는 이 이제 철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것도 뭐 때문이다? 러일 전쟁 때문에. 그래서 러일 전쟁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되게 숙명을 건 전쟁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각종 그 외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 한번 볼게요. 항로라고 해서 인천,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서 볼까요? 인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상하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엔타이 여기에요. 산둥반도 위에. 그 다음에 텐진,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나가사키. 여기를 포함한 전기 항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승객이 있든 없든 얼마나 있든 간에 전기 항로를 구축했을 정도로 잦은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전신 이제 이런 동아시아 전체가 이제 1880년대에는 전신을 주고받을 정도의 어떤 기술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역시 중요한 거 교과서에서 중요한 거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철도가 제일 중요한데 철도가 서양 열강 침략의 도구로서 인식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죠? 특히 한국의 철도 중요합니다. 모두 어디 일본에 의해서 건설됐다는 것. 특히 무슨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경의선과 경부선이 그런 목적으로 이제 건설되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병들은 철도나 철도 공사장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되게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이권해소 운동이 확산되었으나 결국에는 서양 열강들에게 모두 침탈되었다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철도 부설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최초의 철도 역시 중요합니다. 도쿄와 이제 요코하마 사이에 놓여졌고 그리고 철도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철도 노선을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아직 못 본 철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관심 있어하는 철도는 일단 우리나라 철도, 그 다음에 자신들의 동서 철도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이 봤을 때 일본은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면 만주철도, 청춘에서부터 해서 다롄 지역까지 나중에 러일 전쟁 때 이쪽 지역을 할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철도의 부설권을 또 러일 전쟁 승리에 의해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주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3파트를 봤어요. 그죠? 3파트라고 하면 이제 시간, 각국의 양력 사용 시기 중요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국의 도시 봤었는데 이건 좀 임팩트가 낮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도의 각국의 어떤 침략적인 모습, 특히 일본 내용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서양적 세계관의 전파, 대표적인 이제 국제법이라 할 수 있는 만국 공법과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 진화론이 우리 아시아에 전파되면서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